표현 활동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많이 그냥 기본 동작 따라하기 수준에서만 해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체조나 청소년체조, 국군 도수체조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하기 완벽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영상을 찍게 하면 운동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예. 그거를 뭐 동작이 막 다 맞았네 틀렸네를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섬세하게 봐주기 힘든데 평가하는 건 더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걸 따라해 봐라. 따라해서 뭐 신체적인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표현 활동 영역이다 라고 이제 가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동작을 완벽하게 따라 하는 걸 원하시면 이런 우리 경화 누나가 만들어 놓은 그 있잖아요. 계단 운동 10가지 동작 그거를 잘 수행하는지 제가 직접 찍어서 보여주고 따라하는 영상을 평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팅은 좌우를 제가 이제 다 균형 있게 가기 때문에 간접 체험 활동 영역에 대해서 그 표현 활동 영역의 간접 체험 부분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같이 이런 부분하고 내가 했던 수업에서 그동안 찾아서 짜면 어떨까? 제가 올해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 이 몸으로 말해요를 스포츠 명언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슬라이드 여러 컷을 찍는 거죠. 집에서 쇼를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이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여러 개 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모습만 담기면 단어 하나 제시해 놓고 아니면 문장 하나 뭐 짧은 문장 놓고 이 문장을 몸으로 만들어내세요. 해서 하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신체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이 아니더라도 자기 얼굴 확인하면 지금 다 누군지 인식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제 진행하다가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뭐 평가 계획을 쓰실 때 좀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면 어떤 내용 갖다가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영상 자료나 선생님이 직접 찍기 힘들면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막 표현했던 것들, 뭐 경기장에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해놓은 것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이제 CPR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은 CPR 1인 상황극을 하거나 하고 CPR 교육을 하면 좋은 거는 안전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계 차원에서 학교에서 의무로 하는 교육과정에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체육안전부 이런 업무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종목별 안전 상황극이나 혹은 이런 저는 안전 캠페인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게 좀 힘들면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 캠페인, 종목별로 할 수 있는 안전 캠페인, 우리 동네 산책해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이 안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영상 찍기 꼭 굳이 CPR만이 혹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만이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아니고 생활안전 차원에서 내가 늘 다니는 학원 가는 길, 집에서 혹은 집에서 아파트 나와서 혹은 주택 가면 주택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우리의 신체 안전이나 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실생활과 우리의 삶과의 안전이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안전 퀴즈를 이제 1차 시에 해서 조금 더 이제 접근성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에 반영은 안 되면 나중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은 뭐 과세특에 써줄 수 있는 요소가 다 되기 때문에 기록되는 것들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종현이 형이 이제 종목별 운동 상해 PPT 했던 것도 수업 자료로 같이 사용하시면 이런 상황극이란 차원에서의 이런 주제들 CPR이나 종목별이나 생활안전이나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표현이 아니고 안전입니다. 여기 PPT 잘못했어요. 네, 안전 영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집 안과 집 밖의 코스를 연결해서 삶은 이제 단절이 아니고 연속이기 때문에 모든 코스를 이제 조금 돌아다녀서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걸 좀
해소해 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제 장소 선택 팁에는 안에서 운동을 생각해 봤을 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집에서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집 주변에서 학생 스스로 운동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지 생각해 보고 학생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면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3번에서 생각하는 운동 장소에 따른 이제 개수를 조금 제한해 주면 너무 이제 여러 군데를 찾는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조금 한두 군데만 야외에서 해봐라라고 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록 영상 전체 영상물을 또 학생한테 제시할 제시해서 이제 과제를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촬영한 모든 장소를 연결해서 나만의 브이로그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4번을 제시해 줄 생각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서 이제 개인 운동으로 하고 보조를 받을 거면 이제 가족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 하고는 하지만 뭐 개인 운동이니까 저는 마스크까지는 좀 신경을 안 쓰려고요. 예. 그런 차원 개인 얼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한 거는 집안과 집방, 뭐 안방, 거실, 뭐 복도, 계단, 마당 여기에서 이제 좁은 공간이라는 것의 안전, 그 다음에 소음 주의,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놀이터랑 산책로 혹은 공원과 딸려 있는 운동장, 혹은 뒷산에 갈 수도 있고요. 뭐 골목길에서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공간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PPT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라는 차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할 거를 같이 이제 첨부를 시켜서 가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부적 수행 과제를 이제 선택해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얼굴 확인, 자기 소개,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제 영상마다 그런 찍는 거를 좀 절차적으로는 영상 과제 평가를 하려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운동 모습을 기록하는 방법, 이제 만약에 PPT나 이런 과제 설명에 제시될 때 드러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본인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운동 장소를 연결해서 기록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수행 과제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종 영상은 어떻게 내는가, 이제 조금 초반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이 한 200명인데 지금 수업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저 200명 PPT를 제시해 주려고요. 예. 링크를 개인적으로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글 시스템에서는 아이디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파일 하나하나마다 그 링크를 1학년 1반 1번 학생 이렇게 놓고 그 학생한테만 링크를 걸어주면 걔는 그 PPT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그를 프레젠테이션으로만 만들어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누적한 과제가 거기에 기록이 남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꼭 영상 편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증 1차시 과제 거기에다 첨부해 놓고 2차시 넣고 하면 그게 과정 중심 평가로 쭉 쌓이는 거니까 포트폴리오처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아이들이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PPT를 기준으로 해서 쭉 데이터 누적을 해 놓으라고 할 건데 두 가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PPT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냥 그 자체에서 끝내면 자기의 스토리가 되니까 그게 그 브이로그로 영상을 꼭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 틀은 그냥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요 PPT를 이제 약간 순서대로 과제 이제 확인할 것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PPT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건 한 5가지 영역을 장소 뭐 집안일 수도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건강 타바타를 했다면 집에서 해라. 그래서 소감 영상 인터뷰를 같이 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영상 평가 다 영상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미션 챌린지를 할 거면 집에서 해서 나의 체육이라는 영상과 함께 제시하는 거. 선택 구기 운동도 집 밖이라면 공원 같은데
자기가 축구를 했다면 축구 한 종목만 하면 되겠죠. 농구를 했다면 농구 한 종목만 하면 되고요. 맨손 체조 따라하기라면 이런 식으로. 네. 뭐, 이 표 예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제시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구분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스포러시 라이프 로그를 어떻게 최종 평가를 할 거냐, 과정중심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서 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타바트 인증하면 뭐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뭐 인증을 여러 차례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운동하는 영상 찍으면서 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이 분명히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감 인터뷰 같이 요거는 이제 약간은 분절적인 거겠죠. 타바타 인증하는 영상 5차시 정도 하고 6차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같이 마지막에 넣어라. 마지막 차시에는 인터뷰까지 담아라 하는 거죠. 인증 따로 영상 소감문 따로 하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쪼개서 시간 내에 성공했을 때, 시간 외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모든 이제 영상 평가를 하려면 제한 시간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오늘 제시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거면 몇 번 연습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오늘 안에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과제 활동을 일주일 정도 기간이 주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해내는 영상을 며칠까지 탑재를 해라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영역을 5가지 다 한 게 사실은 되게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난이도 조정이나 내용 조정을 해서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타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시에 걸쳐서 제시를 하려고요. 네. 이번 주 다음 주에 일주일 차시가 저희가 2시간 블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타바타 운동 따라하기에 대한 영상을 한 40분이나 50분 이내에 한번 찍었으면 이 뒷내용은 이 SL 로그를 찍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시별로 계속 누적적으로 타바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체력 운동으로.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설명에 대해서 이어서 하시면 어떨까. 저희 학교 상황에서 제가 이제 풀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다 100%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수행 100% 상황을 가정한 거거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강이랑 안전이나 표현은 연결을 지금 될 것 같아요. 맨손 체조 따라하기도 사실 저는 이제 건강하고 더 연관이 된다라고 했지만 뭐 표현 활동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 경쟁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제 선택 구기 운동으로 넣어놓으면 평가 계획서 상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만약 갑자기 이제 저희가 한 달이나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했을 때 이런 간단한 기능 평가 정도를 좀 더 반영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같이 이제 경쟁을 넣어봤습니다. 도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이제 선에서 제가 계획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